불확실성이 존재한다. 투자금이 너무 많이 들어간다. 세금적인 부담이 앞으로 더더욱더 많이 거품이죠. 고점 매수하는 거다. 단기간 내에 진행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임장만 해도 많은 다세대 주택을 볼 수 있지만 아파트 단지 내 상가는 아예 물건 자체가 없습니다. 부동산 고민 문자로 자세하게 보내주시면 추첨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월수금 정확한 해답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뒷번호 2477님께서 보내주신 부동산 고민입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오래전부터 도움받고 상담도 받아오던 찐팬입니다. 오래전에 용산 추천도 해주셨는데 지금도 매수해도 괜찮은지 궁금하네요. 경희궁 자이 1주택자인데 전문가님이 2주택은 되라 하셔서 아파트는 힘들 것 같고 동후암동에 5억 중반 매수는 어떨까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전문가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답변부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용산 지역 일대 소형주택, 다세대주택 소액 투자하시는 방향 저는 반대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투자금 3억대라고 한다면 소액 자본도 아닙니다. 투자금 대비 수익률은 저해될 거고 만약에 우리 구독자님이 지금 매수에 임하신다라고 한다면 오히려 고점 매수, 상투 매수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반대 의견을 드리는 겁니다. 자, 용산 지역 일대 제가 2018년 19년도에 가장 많이 추천드렸던 시기였는데 지금은 제가 반대를 하는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습니다. 자, 아무리 개발 권역에 광범위한다라고 하더라도 불확실성이 존재한다. 그리고 투자금이 너무 많이 들어간다. 그리고 우린 다주택자로서 세금적인 부담이 앞으로 더더욱더 많이 늘어날 수밖에 없을 겁니다. 반드시 우리 구독자님한테 유리한 조건, 그리고 지금 우리가 투자하는 데 있어서 유리한 조건인 투자 방식으로 접근을 하셔야만 합니다. 그리고 당연히 투자금 대비 수익률을 극대화시키는 전략을 세우셔야만 합니다. 자, 그런 전략들은 뒤에 상세히 판서를 통해서 좀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적으로 지금 우리 구독자님이 보고 계신 지역 일대가 후암동 지역 일대인데 이 후암동은 크게 보면 서후암동과 동후암동으로 나눠지는데 우리 구독자님이 보고 계신 지역 일대가 동후암동으로 보고 계신다라고 하셨습니다. 자, 지금 서후암동 같은 경우에는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는 곳이고요. 동후암동은 신축이 계속 들어오고 있는 곳이죠. 그리고 남산 지역 일대가 지금 맞물려 있기 때문에 고도 제한이 있는 지역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아무리 개발 권역이 용산 지역 일대 광범위하게 있다라고 하더라도 이게 지금 당장 시행되는 게 아니고 개발에 대한 지정도 지금 당장 시행되는 것도 아니면서 또 나중에 신축 아파트에 따른 입주 예정도 지금 아무것도 자리 잡혀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런 상태에서 지금 우리가 고점 매수한다? 시간은 시간대로 경과되고 돈은 돈대로 묶이면서 우리 구독자님이 힘들어지실 걸로 예상이 됩니다. 따라서 뒤에 판서를 통해 우리 구독자님이 더 이상적인 투자의 방식으로 추천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우리 구독자님이 용산 동후암동에 위치하고 있는 다세대 주택을 취득할 계획으로 있으시다라고 하셨습니다. 자, 매매 시세가 5억 중반인데 5억 중반이라고 한다면 아마 방 2개 투룸 기준으로 알아보고 계시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투룸 기준으로 본다라고 한다면 전용이 보통은 8에서 9평 정도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앞전에 물건 조사를 해보니까 우리 구독자님이 어떤 물건을 보고 계시는지 파악이 되었습니다. 자, 따라서 지금 현재 아마 신축으로 보고 계신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데 매매 시세가 5억 중반인데 여기가 아마 5억 5천으로 나와 있습니다. 5억 5천. 전세는 지금 말씀을 안 주셨지만 전세 시세가 얼마 정도 형성이 되어 있냐면 지금 2억대 후반까지도 뭐 내놓겠다라고 얘기를 주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절대 나가지 않습니다. 2억 중반도 지금 나가지 않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최소 2억에서 2억 5천 요 사이까지 보셔야만 할 겁니다. 따라서 우리 구독자님의 투자 금액은 약 3억에서 3억 5천 정도 요 정도 투자 금액이 들어가실 거다.
들어가실 거다. 자, 그렇다면 이 금액대선으로 봤을 때 이게 적정한 금액으로 우리가 매수하는 금액인지를 파악해 봐야 되겠죠. 자, 그런데 이 금액대선에서 본다면 우리 구독자님은 안타깝게 고점 매수하게 되는 격이 되는 거다. 고점 매수하는 거다. 자, 지금 현재 2023년 기준에서 매매 시세가 이렇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예전에 이 동후암동 일대에 있는 다세대 주택은 금액대 형성이 얼마 정도 형성이 되어 있었었냐? 2019년에서 2020년 요 사이에 매매 시세가 얼마였냐면요. 요 당시에 매매 시세가 3억 중반이었습니다. 3억 중반. 그리고 전세 시세는 지금과 동일합니다. 2억에서 2억 5천. 자, 그렇다면 투자 금액이 얼마 정도 들어가는 겁니까? 투자 금액이 약 1억에서 1억 중반 정도 들어갔던 투자 금액이 있었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요 앞전에 2015년 기준에서 본다면 2015년에서 2018년 요 기준의 매매 시세는 얼마 정도 형성되어 있었었냐? 이 당시의 매매 시세는 2억 중반이었습니다. 2억 중반. 그리고 전세 시세는 약 2억 정도 시세가 형성되어 있었다. 그렇다면 예전에는 투자 금액이 얼마 정도 들어갔었냐? 예전에 투자 금액이 5천만 원 들어갔다. 따라서 제가 2018년, 2019년도 이 당시에 용산적 일대를 추천 굉장히 많이 드렸었는데 그 당시에 추천을 드렸던 가장 큰 이유는 투자 금액이 적게 들어갔기 때문에 그랬었다. 제가 투자했던 그 당시의 투자 금액은 1억 정도 형성되어 있었습니다. 1억. 자, 그렇다면 만약에 2019년도에 매수를 하셨다라고 가정한다면 투자금 1억에 매매 3억 5천에 매수하셨습니다. 지금 시세가 5억 중반입니다. 그렇다면 양도 차익이 2억 정도 발생이 되니 투자금 대비 수익률이 약 200% 발생이 되었겠네요. 자, 그렇다면 지금 투자 3억에서 3억 5천 투자를 했는데 5억 5천에 매수한다라고 한다면 이 또한 마찬가지 200%의 상승률을 내게 하려면 이 금액대선이 얼마나 올라가야 되냐? 약 11억, 12억, 13억대까지 올라가야 200%가 될 겁니다. 그럼 과연 이 5억 중반대의 빌라가 10억 이상 가치로 상승할 수 있냐? 절대 상승할 수가 없습니다. 자, 우리 본격적으로 주택 가격이 상승했던 시기는 2017년 파리 대책이 나오고 나서 본격적으로 상승을 했는데 이런 다세대 주택은 마지막 상승장에서 집값이 상승하죠. 자, 우선적으로 2015년 그리고 2017년 요 기준에서 2023년도까지의 집값 상승률이 얼마나 올라갔냐면 이거 얼마나 올라간 겁니까? 약 220% 상승을 했다. 220%. 자, 그러면 지금 220% 상승했던 이 빌라의 가치가 또 다시 220%를 상승을 할 수 있을까요? 절대 못하죠. 자, 부동산 상승장에 220%까지 상승했던 아파트는요, 반포에 있는 강남에서 가장 핵심적 일대에 있는 아크로 리버파크 아파트, 요 아리팍 기준에서 봤을 때 220% 상승을 했습니다. 아니, 아리팍이 220% 상승을 했는데 어떻게 동후암동에 있는 다세대 주택이 220% 상승할 수 있을까요? 이게 말이 된다라고 생각하십니까? 말이 안 된다. 아니, 서울에서 전국에서 가장 비싼 아파트의 상승률이 220% 나왔는데 어떻게 220%가 상승하냐 이겁니다. 말이 안 된다. 자, 그러면 우리 강남 지역 일대를 한번 볼까요? 강남 지역. 강남에 똑같은 면적, 방 2개짜리 소형주택, 다세대 주택, 전용 8에서 9평짜리 기준에서 봤을 때 이때 2015년에서 2018년도 요 당시에 매매 시세가 얼마였냐? 매매 시세가
평균이 3억대 후반이었습니다. 3억대 후반. 자, 그렇다면 이 강남 일대에 있는 빌라가 2013년 기준에서 지금 시세가 얼마 정도 하냐? 저렴한 곳은 5억대 후반도 있습니다. 5억대 후반. 자, 평균치를 내면 약 6억대 중반까지 나와 있다. 6억대 중반. 자, 그러면 이 3억 8천짜리가 6억 5천까지 상승을 했다면 몇 퍼센트 상승한 겁니까? 170% 상승을 했다. 아니, 강남 지역 일대도 170%가 상승이 되었는데 어떻게 용산 지역 일대가 강남 지역 일대보다 더 압도하게 상승을 할 수 있냐고요.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합니까? 자, 용산 지역 일대 개발 권역이 광범위한 건 압니다. 그러면 강남은 아무런 개발을 안 하고 그냥 방치되어 있는 지역입니까? 지금 강남 지역 일대를 한번 가보십시오. 영동대로 복합사업 지금 이미 공사가 시작되어 있고요. 복합환승센터 지금 구축 계획으로 인해 지금 공사하고 있다고. 또 GBC 글로벌 비즈니스 센터도 똑같이 공사하고 있습니다. 지금 용산 지역은 개발 권역이 구상 중에 있는 상황이지만 강남은 실질적으로 지금 공사하고 있다고. 그런데 그런 지역 일대에서도 170%가 나왔는데도 불구한데 어떻게 220%가 상승이 되었냐 이겁니다. 거품이죠. 거품이죠. 따라서 제가 봤을 때 이 빌라의 값어치는 4억대 초중반 정도 나와야 정상적인 가격이다. 그런데 5억대 중반까지 간 겁니다. 5억대 중반까지 어떻게 갔습니까? 개발에 대한 이슈로 투자 수요가 집값을 끌어올린 거죠, 사실. 자, 전세 시세가 2억에서 2억 5천밖에 안 되는 빌라입니다. 실사용의 가치가 완전히 떨어져 있는 상태죠. 자, 이런 상태인데 매매가가 엄청나게 올라간 겁니다. 실사용 가치가 좋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매매가가 올라갔다? 그건 뭡니까? 개발에 대한 이슈로 집값이 상승한 거다. 그렇다면 투자 수요 유입이 제한이 되는 시기가 찾아온다면 앞으로 어떻게 됩니까? 그냥 쭉 떨어지는 겁니다. 자, 지금 우리 앞전에 제가 지도에서 보여드린 대로 후암동을 동후암동, 서후암동으로 나눠본다라고 했습니다. 자, 서후암동은 특별 계획구역으로 이미 지정이 2010년에 지정이 되었습니다. 2010년에. 자, 그런데도 지금 2013년, 13년이 지나간 지금 이 시기에도 아무런 진척이 없습니다. 이미 기본계획이 수립되고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는 곳도 13년 만에 아무것도 지금 진척이 없는 상황인데 단기간 내에 진행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뒤에 남산이 받쳐주고 있고 고도 제한이 있는데 이거를 완화해주고 말은 그렇게 할 수 있죠. 따라서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 이게 너무 불확실성하다. 확실하지 않다. 개발에 대한 이슈를 보고 들어가는 거는 무의미합니다. 무의미합니다. 지금 당장 개발이 되는 것도 아니고 장기간 시간을 두고 봐야 되는 상품인데 서후암동을 보면 동후암동이 이미 답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전세 가격 하락에 대한 고민이 많죠. 지금 전세 가격 하락으로 인해서 전세 맞추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특히나 지금 빌라왕 전세 사기로 인해서 모든 전세 수요층들이 전세를 기피하는 현상이 지금 다세대에서 발생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보수적으로 접근을 하고 투자에 임하셔야 되는데 현장에서는 그렇게 브리핑을 안 하겠죠, 당연히. 따라서 투자 금액이 예년 수준보다 더 많이 들어갈 수 있다. 더 많이 들어갈 수 있다. 따라서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투자 금액이 더 많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이 되고 투자 금액이 많이 들어가면 수익률이 적어지죠. 시간은 시간대로 계속적으로 경과될 수 있고요. 그런 상황에서 우리는 다주택자입니다. 다주택자에 따른 지금 주택이 한 채가 더 들어오면 세금적인 부담이 더 늘어날 수밖에 없겠죠. 자, 세금을 줄이기 위해서 우리는 주택임대사업자를 등록을 해야만 할 겁니다. 근데 등록 자체가 불가능하겠죠. 아니죠. 등록은 가능한데 세제 혜택을 받을 수가 없는 게 정답이죠. 자, 우리 아파트가 있다라고 하셨습니다. 근데 다세대 주택을 한 채 매수하면 2주택이 되죠. 그런 상황에서 주택임대사업자를 등록한다라고 하더라도
세제 혜택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자, 2호 이상 등록할 때만 세제 혜택을 준다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 구독자님이 동후암동을 만약에 매수한다면 또 한 채를 매수해야만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투자 금액이 더 많이 들어간다. 더 많이 들어간다. 따라서 지금 우리 구독자님은 이런 형태로 투자에 임하시는 방향이기 때문에 저는 매수 반대를 드렸던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구독자님은 이와 같은 상황에 연계가 되지 않는 상품으로 가셔야만 하겠죠. 그런 상품이 어딨냐? 재건축 예상 아파트 단지네. 요 상가로 가셔야 된다. 자, 이제는 패러다임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자, 지금 주택, 특히 아파트 투자 또는 주택 투자하는 데 있어서 매매 가격 하락뿐만 아니라 전세 가격도 이렇게 똑같이 하락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상 투자 금액이 많이 들어가는 불리함이 있죠. 그리고 이제 집값이 폭등하는 장세는 제가 끝났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이제는 하락 주기로 넘어오는 상황인데 이렇게 넘어오는 상황에서도 우리가 수익을 낼 수 있는 상품을 취득해야만 하겠죠. 자, 그렇게 위해선 당연히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구독자님이 보는 것처럼 똑같이 이런 주택 상품으로 개발에 대한 가능성이 있는 곳에 선점 투자하는 건 좋습니다. 다만 투자금을 적게 해서 들어가야지. 근데 지금 투자금이 너무 많이 들어가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럼 수익률이 완전히 떨어지는 상황이고 우리 장기 투자인데 투자 금액이 많이 들어가면 좋은 투자 전략이 나올 수가 없는 건 당연하겠죠. 자,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고점 매수를 하는 격인데 지금 재건축 예상 아파트 단지 내 상가도 물론 마찬가지 엄청나게 프리미엄이 껴져 있습니다. 우리 강북적 일대, 강북 외곽적 일대 재건축 예상 아파트 단지 내 상가를 보면 평당 얼마 정도 하냐면 평당 대지평당 7천만 원 정도 합니다. 대지평당. 그리고 강남적 일대는 평당 5억 정도 합니다. 평당 5억. 한 평당 5억. 자, 지금 이렇게 프리미엄이 껴진 이유가 뭡니까? 재건축은 확실한 상품이잖아요. 민간 사업이기 때문에 100% 확실한 사업이다. 앞전에 우리 서우암동이 안 되는 이유가 공익사업이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 서울시에서 만약에 이게 지금 진행 자체가 더디게 된다라고 한다면 해제시킬 수 있는 위험성도 가지고 있고 또 주민들의 의사에 따라 자동적으로 해제가 될 수 있는 상황도 나옵니다. 그런데 재건축은 100% 민간 사업이기 때문에 무조건 하는 겁니다. 무조건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뭐가 됩니까? 피가 붙죠. 피가. 자, 건축물이 낡아지면 건물에 대한 감가로 인해서 가치가 떨어져야 정상적인데 피가 붙으니까는 오래된 아파트도 가격이 상승되죠. 똑같이 재건축 아파트 내에 있는 상가도 뭐가 붙습니까? 피가 붙는다. 따라서 이 재건축 아파트 단지 내 상가도 부대 복리시설의 신축 부대 복리시설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피가 붙는 겁니다. 피가. 또 예전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아파트 입주권도 받을 수 있는 요건도 있기 때문에 피가 자동적으로 생겨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피가 잔뜩 껴져 있는 단지 내 상가를 보는 게 아니라 아직 피가 붙지 않는 그리고 아파트 재건축이 확실한 그리고 가능성이 높은 지역 일대 그리고 그 아파트 단지 내로 집중적으로 봐야 되는데 굉장히 희소하다. 자, 우리 이런 다세대 주택을 취득할 때는 우리가 임장만 해도 많은 다세대 주택을 볼 수 있지만 아파트 단지 내 상가는 아예 물건 자체가 없습니다. 물건 자체가. 보기가 어렵다. 아예. 너무나도 희소하다.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아직 프리미엄이 붙지 않는 단지 내 상가를 저점 매수하고 그리고 전세 가격 하락과 또 임차인 확보하는 그런 어려움, 불리함, 역전세에 대한 위험성 이런 것도 노출하지 않는 상황이고 상가도 물론 임차인을 맞춰야 되겠지만 제가 이 영상에서 말씀드리긴 어렵습니다. 안 맞추셔도 상관이 없다. 안 맞추셔도 상관이 없다. 임차인에 대한 고민 걱정이 아예 없습니다. 그리고 불확실성이 아니라 완전히 확실한 거죠. 왜요?
재건축이 가능한 상품을 우리가 그 단지 내 상가를 취득하는 거기 때문에 아파트가 재건축하면 상가도 재건축을 똑같이 하는 거죠. 같은 하필로 대지가 같이 묶여져 있기 때문에. 또 투자 금액이 적죠. 선점 투자를 한다면 소액 투자로도 할 수 있습니다. 투자금 얼마 들어갑니까? 투자금 1억이면 들어갈 수 있다. 1억이면. 그러면 우리 3억에서 3억 5천 투자하는데 이거 세 채는 돌릴 수 있습니다. 세 채는. 그러면 1억 투자해서 세 채 돌리면 수익률이 많이 날 수 있냐? 보통 10년 만에 수익률이 몇 퍼센트 나냐면 300% 정도는 거의 대다수가 많이 납니다. 300%. 자, 그렇다면 우리 여기서 만약에 똑같이 이 상가의 기준에서 300% 기준에서 평균치가 많이 상승을 하는데 그럼 만약에 1억 투자해서 300% 상승을 한다면 3억 정도 되겠네요. 세 채 돌렸잖아. 그거 얼마입니까? 만약에 300% 상승을 한다면 똑같이 9억 정도 된다. 그러면 900% 아닙니까? 찾아보십시오. 단지 내 상가 얼마나 상승했는지. 이렇게 상승한다고. 그러면 우린 다주택자 입장에서 세금적인 문제 있습니까? 세금적인 문제가 하나도 없다. 세 채건 몇 채건 그냥 상가 취득을 하는 입장이고 임차에 맞추지 않아도 상관없고 그냥 우리가 예금하듯이 예치해놓고 시간은 시간대로 경과시켜 놓는다면 자연스럽게 상승률은 올라가는 겁니다.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문제도 없고요. 또 미성년자도 등록이 가능하다 보니까 계약이 가능합니다. 미성년자도. 그럼 당연히 여기에 대한 증여에 대한 부분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부분도 있겠네요. 따라서 지금 우리 용산 지역 일대 너무나도 좋은 지역이고 앞으로 개발이 굉장히 많이 될 수 있는 지역이지만 중요한 건 우리는 고점 매수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상승률이 이제 앞으로 이렇게 올라가기는 어렵다. 이렇게 올라가려면 아리팍이 지금 최고가가 46억 6천이 나왔는데 이 아파트가 지금 단기간 내 그러면 약 90억, 100억 정도는 찍어야지 우리도 같이 올라갈 거 아닙니까? 나중에는. 그러려면은 선제 조건은 서울에 있는 아파트가 폭등을 또 해줘야 된다. 그리고 나서 그 이후에 빌라의 가격이 또 올라갈 거니까. 어렵죠. 따라서 단기간 내에 우리가 시세 차익도 볼 수 있고 언제든지 우리가 매도도 가능합니다. 왜요? 희소하니까. 이런 물건을 찾고자 하는 분들은 너무 많습니다. 근데 물건이 없어. 물건이 없어요. 부르는 게 가격이야. 부르는 게. 희소하다. 언제든지 팔 수 있다. 따라서 반드시 기억하셔야 되는 건 뭐냐. 지역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우리는 투자금 대비 수익률이 얼만큼 날 수 있는지, 그리고 이 값어치가 지금 적당한 값어치인지, 이 금액대 선에서 더 많이 상승할 수 있는 투자처가 맞는지, 그리고 우리가 지금 물건을 보유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세금적인 문제는 없는지 검토를 하셔야만 합니다. 반드시 다시 한번 상담 받으셔서 정확한 포트폴리오 구성하시길 바라겠습니다.